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한 그 뉴스거리 보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부재인데 뭐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탄이냐 아니면 상승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리냐. 예. 그걸 이제 오늘 조금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했고요. 그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자꾸 인버스 2X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버스 2X를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방송이 진행되는 거고 투자는 각자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계좌 공개한 거 보시면은 제 기억에 7,800원인가 7,9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88층부터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88층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개미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네, 같은 배를 탄 분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예, 흉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미국이 어제도 하락했는데 그제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제 하락한 것부터 보면 미국 네, 실시간 맞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 건으로 6주 동안에 3천만 명이 실직을 했다고 뉴스가 그 실적이 나오면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계속 예측치보다 그 하락이 더 크신 걸, 그 발표치가 더 큰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3천만 명 실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동안 만든 일자리가 2,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주 동안 3천만 명이면은 지금 10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숫자고 이제 더 이상 그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좀 시장이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요? 얼굴 잠깐 보여드릴까요? 얼굴 뭐 특별하게 잘생기질 못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2%에서 3%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다우지수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는데도 아직은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틀 동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동안 워낙 많이 여기 올랐기 때문에 그 이틀 하락한 거는 사실은 아직 뭐 엄청 그 하락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 왜 이제 이 하락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 임원이 친구들이 임원이 닮았다고 옛날에 제 친구는 아니시죠? 예, 제 친구들이 임원이 닮았다고 한 적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바이러스발 미중 무역 전쟁 재개 조짐 이게 이제 큰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하락폭은 적지만 이게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 재개 조짐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기사 보시면은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단은 트럼프랑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 관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재선에 지금 재선밖에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한테 계속 잘못을 덮어 씌우는 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보건 이슈를 빠르게 좀 막아가지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에게 이제 눈을 돌리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 보복이나 이런 그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도 되게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왜 심각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8년에서 19년 동안 미국이 중국하고 2년에 걸쳐서 무역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산 그 600억 달러치의 관세 부과 결정을 한 거는 이제 스타트였고, 이제 18년 3월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화웨이 그 기술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또 전격 지정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싸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네, 저 애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기가 아직 안 와가지고 이따가 잠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애가 지금 놀러 갔다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자체가 조금 저는 의미가 있고 좀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부부 싸움은 아니고요. 와이프가 저 쉬라고 친구들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방송 준비 좀 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방송 준비를 조금 했고, 저 와이프랑 사이가 좋습니다. 예, 물론 와이프가 계속 곧버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 다른 데로 지금 신경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하얀둥둥님 말씀처럼 그 이거를 책임 물린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모든 뭐 미국 독감 발생하면 미국에서 책임져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사실은 저도 조금 좀 가능성은 약한데, 그래도 트위터로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 날리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어쨌든 시장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나와서 줘서 요게 사실은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주지 못했고, 물론 길리어드 사이언시스가 이제 시간외로 폐장 후에 한 2% 정도 다시 좀 하락폭을 만회해가지고 좀 하락을 줄이긴 했는데,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한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료가 이미 소멸된 거 아닌가. 재료가 소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길리어드, 요 렘데시비르 갖고는 주가가 막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완벽한 치료약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좀 의미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게 다행히 장중에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약주는 잘 모르기도 하고 무서워가지고 전 잘 이렇게 들어가진 못하는데, 뭐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전 제약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는 ETF 많이 하고요. 원래는 그 곧버스보다는 그냥 인버스랑 코덱스 200, 그리고 좀 배당 주는 우량주 위주로 조금 하는 편입니다. 요거 보건 이슈인데요. 사실 보건 이슈 말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사실은 뭐 그 제가 이거를 뭐 세계가 망해라 뭐 사실은 그렇게 빌면은 사실은 좀 안 되는 거고,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객관적 숫자를 보고서 뭐 계속 들고 갈지 물을 탈지 뭐 손절을 할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고, 지금 일단 이 숫자를 찾아봤을 때는 계속 숫자를 찾아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전 세계 숫자도 그렇고 미국 숫자, 아래는 미국 숫자인데 미국 숫자도 사실은 전혀 뭐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이익은 뭐 많이 냈다면 많이 낸 거고, 제 기준으로는 많이 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만 더 벌었으면 됐다. 저는 사실 재미도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만족하고요. 올해는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안 좋고, 올해는 계속 손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장에 손실만 보고 있어서 지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계좌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안 좋고 좀 만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게 유튜브 시작하다 보니까 다들 댓글로 좀 존버하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그 영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약간은 뭔가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뭐 100%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아직은 좀 버티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지금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졌는데요. 김정은이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뉴스 나왔을 때 이 사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그걸 건재를 과시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잠깐 제가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재련 소마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 사망설 나왔을 때 주가가 별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한번 하루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만회돼가지고, 사실은 김정은 뭐 이걸로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김정은 때문에 떨어진 게 있어야 뭐 오를 텐데,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저 카카오는 팔았고요. 삼성 SDS, 강원랜드, 예, 그렇게 지금 갖고 있고, 강원랜드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10,000원 후반대 못 잡은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강원랜드는 배당을 900원씩 줘가지고 진짜 그냥 매수해서 갖고만 있으면은 무조건 내년, 후년 되면은 실적 회복하는데, 그거를 겉버스 사느냐고 강원랜드를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또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좀 아쉽고,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올라서 뭐 좀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조금은, 예, 부담되는 숫자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뒤에 말씀드릴 건데 2000 되면은 물타기 할 생각입니다. 3000 3000 가면은 3000 가면 뭐 축하해 드려야죠. 뭐 떼돈 버신 분들 많으실 텐데 3000 가면. 근데 이거 저는 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핵무기용 우라늄 추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비료 공장에서. 제가 이쪽 분야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라늄을 보유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 비료 공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 미국의 그런 이제 한 연구원이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은 아무리 그래도 조금 약하잖아요. 20일 만에 비료 공장 준공식에 온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유가인데요. 그 WTI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가가 좀 주말이 아니라 우리 연휴 동안에 좀 올라줬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5월부터 그 97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요 이제 970만 배럴
이제 감산이 합의된 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유가를 상승시켜서 이제 19.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 17%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요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해소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에 좀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이외에도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 등도 잇따라 감산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쉐브론, 그 미국의 대형 업체인 쉐브론도 원유 생산량을 40만 배럴 줄인다고 발표했고, 엑슨모빌도 원유 주요 생산지인 페미안 분지 일대 굴착기 가운데 75%는 연말까지 작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감산을 이제 미국 업체들까지 자연스럽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감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감산이 되면서 유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뭐 수요가 다 따라주진 못하지만 조금 공급 과잉은 약간은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요. 손절이요. 손절은 아직은 뭐 하루에 100포인트가 오르진 않을 테니까 아직은 다음 주 당장 뭐 손절해야지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왕 무슨 상님. 네. 뒤에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7,000원대로 올라가면 제가 6,800원에 매수한 게 좀 있거든요. 6,800원에 산 거 7,000원대 가면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조금 빼가지고 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개별 주식 조금 더 사든지 하려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월요일 오전에 레버리지 매수했다가 인버스로 갈아타면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2,000오면 2배 인버 매수. 제 친구 중에 1600 코스피 1600에 500만 원으로 샀다가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들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500에서 1700 갔을 때 또 500 물타고 1800 갔을 때 1000 물타고 그 다음에 1900 갔을 때 2000 물탔나? 계속 2배로 물타가지고 지금 곧버스 500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5천만 원 갖고 있는 친구 있고요. 그 친구는 2000 가면 또 물탄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래서 500으로 시작해서 그 친구 지금 생각하면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500만 원으로 했다. 그 10% 마이너스일 때 50만 원 손절할 걸 지금 너무 커졌다. 근데 이제 약간 그 친구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오기로 익절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단가가 6,000원대여가지고 계속 물타가지고 6,000원대여서 그 친구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락하면 다음 주에 당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계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다가 레버리지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레버리지보다는 개별 주식이 혹시 물리더라도 그냥 배당금 받으면서 버티면 되니까 그냥 개별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조금 제가 인버스 사서 그런 걸 수도 있으나 뭐 인버스 산 사람들을 너무 욕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인버스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물 경제 안 좋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인버스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자리고요. 미국 주식은 가급적이면 제가 평생 가져가려고 산 거라서 예, 그리고 제가 키움증권을 써가지고 카카오증권 그 플러스 그 개미님 하시는 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랭킹 참여해봤자 지금 계좌가 다 녹아가지고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동수님은 레버리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없고 뭔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는데 인버스를 샀다고 해서 좀 막 그 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빅스 조금 올랐던데 여기 보면 빅스 한 8% 9% 오른 것 같던데 아직도 베네아리랑님은 조금 손실 구간이신가 보네요. 예. 파미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미셀 잘 모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부자 아빠요? 그 혹시 그 네이버 카페 하시는 분인가? 그 뭐 네이버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종목 토론방은 좀 세죠. 예. 제 그 유튜브 댓글도 센데 종목 토론방도 좀 세죠. 예. 빅스가 좀 올랐죠. 예. 방산주 그 어느 분이 그 유튜브 한 거 보니까 빅텍은 자사주 매입할 때 사면 그러니까 빅텍이 자사주를 매입을 자주 하는데 자사주 매입할 때 사면은 100%다 수익 봤다라는 걸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빅텍은 빅텍 그 회사가 자사주 매입할 때 샀다가 자사주 매도할 때 팔고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익 본다. 이런 또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약간 뭐 대북주, 뭐 무슨 뭐 바이오주, 뭐 테마성 그런 거에 막 순간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 요 정도만 예측하면 되는 아니면 그냥 업종 뭐 그냥 뭐 언택트 수혜주냐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아니면 삼성 SDS 나중에 뭐 IT적으로 뭐 투자할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냥 요 정도 투자 아이디어 갖고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사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그런 대북주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그 북한의 이제 친화적인 정권이고 또 이번에 정은이 형도 살아서 돌아왔으니 뭐 아무래도 뭐 가능성 주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추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직장인은 ETF가 무난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는 아까 만원 후반대에 강원랜드 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2만원에만 사도 올해는 배당이 적을 수도 있지만 다시 800원, 900원 회복하면 배당이 4%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랑 지금 또 미래에셋이 위험한데 좀 미래에셋 조금 안정화되면 그 우선주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 EB 우선주 뭐라고 써 있는 건데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것도 배당 많이 주고요. 미국은 제가 그때 미국 주식 공개했는데 다 그냥 누구나 아는 주식 그런 거 샀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이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애플, 알파벳 그냥 그런 대형주 위주로 다 샀습니다. 네. 위험하다기보다는 미래에셋이 배당을 이번에 줄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야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게 많잖아요. 미래에셋이. 어, 다음 장을 보시면 석유 제품 이제 싱가포르 국제가입니다. 요게 사실은 그냥 그 오피넷에 가도
요 값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유료로 봐야 되는 자료인데 그 오피넷에도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왜 그냥 보여드렸냐면 다음에 사면 인버스를 차라리 지금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싱가포르 국제가인데 보시면은 지금 휘발유가 4월 넷째 주 보시면은 17.7불입니다. 17.7불. 그리고 등유 유분이 이제 지금 15.96불. 그러니까 유가가 뭐 그때 이제 이게 뭐 최근에는 좀 하락했었지만 결국에 이 정유사들이 사오는 값은 한 달 전 뭐 그런 유가로 사온 건데 지금 유가보다 휘발유 값이 더 싼 경우가 계속 4월 달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제할수록 손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나왔죠. 그 S-오일이 1조 이상 손실이 났죠. 그래서 S-오일 실적이 이제 1조 적자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정유사들, 그러니까 해외 정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생산량을, 그러니까 뭐 대정비 작업 같은 거를 좀 앞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뭐 그 가동률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생산을 좀 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돌릴수록 손해가 되고 지금 아마 원유 재고도 다 꽉꽉 차 있을 겁니다. ETF는 사실은 그냥 코덱스 200 이런 거 원래 했습니다. 코덱스 200 ETF. 그러니까 박스권일 때 낮을 때는 코덱스 200 사고 높을 때는 그 인버스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비중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정유주는 저도 계속 관심 종목 넣고 있는데 맞습니다. S-오일이 의외로 주가가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떨어졌고 결국에 나중에 유가 안정화되면 그 재고 손실, S-오일이 이번에 7천억 정도 재고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고 손실이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재고평가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조금 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이제 좀 걱정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고 막 기름 많이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언택트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전 좀 그래도 30대 중반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회의를 해도 출장 가서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뭐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언택트로 사람들이 정말 될지 좀 궁금을 합니다. 예, 지금 비행기가 안 뜨면 지금 항공유가 엄청 쌉니다. 항공유가 엄청 싸고, 그리고 항공유를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유사들이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는 항공유가 안 팔리니까 항공유 안 만들고 휘발유, 등유, 경유만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항공유는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항공유 때문에라도 가동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지금 비행기가 좀 빨리 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의외로 비행기들이 뭐 뉴스 보면은 그 화물선으로 어느 정도는 또 뜨고는 있다고 하네요. 네. 보잉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잉하고 델타 둘 다 갖고 있는데, 델타는 워렌 버핏 형 믿고서 갖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 형이 다 팔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팔진 않고 지분을 많이 줄여가지고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물타기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보잉, 델타. 미국이 보잉하고 델타 결국에 버릴 수는 없는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있나? 보잉 100만 원, 델타 100만 원. 제 미국 주식은 한 20개 종목 정도 되나 싶은데 다 막 50에서 100만 원씩밖에 안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냥 부담 없이 조금씩 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계속 들어오는 거 뭐 0.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만 어쨌든 배당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는 배당도 받고 있고,
예. 그때 뭐 워렌 버핏 형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저희 지금 일단 제가 걱정이기 때문에. 아, 버핏 형이요? 좀 연세가 많긴 하죠. 그렇죠. 보잉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보잉하고 델타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종목이 20개 정도 돼서 크게 뭐 신경은 안 씁니다. 예. 버핏 형은 연세가 좀 많긴 한데 그 버핏 형이랑 같이 있는 형도 있던데 그 더 나이 많으신 분 동업자 그 버크셔 해이웨이 그 CEO라는 분 나이 90이신 분 있지 않나요? 그분 더 많으신 분 있던데. 네. 아 맞아요. 찰리 먼거. 예 맞습니다. 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래도 시장 상황을 자꾸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 주식은 달러 환전하셔야 됩니다. 예, 20개인데 다 들어본 종목만 샀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까지 막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뭐 그런 거, 맥도날드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그래도 아마존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존, 알파벳 우리 유튜브 많이 하니까 알파벳 이런 거 주식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사니까 미국 주식은 또 밤에 열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뇌동 매매를 안 하게 되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전에 한번 증권사를 바꾸려고 해봤는데, 오랫동안 키움증권만 쓰다 보니까, 그, 다른 증권사 거는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 쓰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해외 그 어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다음 장에는 그 부동산 뉴스 하나 이제 그 갖고 왔는데, 그 부동산 뉴스 갖고 온 이유는 그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게 결국에는 이게 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주변에도 보면은 제가 선물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전에 한번 그 파생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이제 뭐 옵션은 아니었고 ELW라는 거 아시나요? ELW라고 무슨 파생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서 한번 데인 다음에 그거에서 데인 다음에 네,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선물, 옵션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물만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다 지금 분양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주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돈이 개인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 지금 주식으로 돈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 부동산 정책 강화해가지고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채를 가지는 거는 사실은 서울에서는 일시적 그 이주택자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잠깐 이제 이주택자 되는 거 외에는 그 기본적으로는 다 규제가 엄청 심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서울 집값은 대부분 뭐 절반 이상이 제가 알기로 종부세 대상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세금이 계속 많다 보니까 또 다주택 되면 중과도 되고 하니까 결국에 지금 부동산에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이구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몰렸을 수 있겠네요. 지금 거의 뭐 도박보다 주식이 어쨌든 합법적인 도박이니까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도박할 거라면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저는 조금 살아야 지금 둔촌주공 같은 데 있거든요. 만 세대 이상 분양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니 아니면 그 LH공사에서 그 허그 그 보증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분양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빨리 좀 분양도 하고
좀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돈이 조금 골고루 이게 갈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코카콜라요. 제가 사실은 아무튼 수익권이긴 합니다. 코카콜라 뭐 얼마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따 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수익권이긴 한데 제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그 미국 계좌는 그냥 평생 가져간다 생각하고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신경을 잘 안 쓰고 있고 코카콜라는 제가 지금 아이고 어제 그 떨어져가지고 지금 0.7% 손실이네요. 그래서 매입가가 45.83달러인데요. 코카콜라. 네. 지금 현재가는 45.6달러고. 네. 그 부동산이 지금 계속 제가 뭐 강남에 압구정동에 집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부동산 값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부동산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카콜라 손실 감사합니다. 0.7%라 뭐 고퍼스에 비하면은 뭐 사실 근데 저는 손실 봐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퍼스부터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50분이나 그래도 들어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그 유튜브 시작하고 나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도 급락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는 사람들이 학습이 돼가지고 예전처럼 1400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사겠죠. 저가 매수를 할 것 같아서 그거 제가 반등시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굿버스 그래서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A 구독자 저 구독자분들이 댓글 아예 공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A 구독자분은 무조건 하락한다 라고 댓글을 다세요. 계속 무조건 떨어진대요. 무조건 하락한다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B 구독자분은 무조건 상승한대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한 분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러고 한 분은 무조건 하락한다 그러고 사실은 지금 밑에 제가 차트를 뭐 2000년부터 월봉으로 쭉 그려봤는데 이 차트 중간중간에 이게 상승을 했다가 언제 하락할지 한창 상승 2008년 2007년, 2006년 보면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하락이 기다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죠. 2001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다 서로 동의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그거를 그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개미 대기 자금이 진짜 많아서 한 번에 폭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연기금이 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겠죠. 그 장관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실물 경제가 계속 안 좋은데 과연 이게 버티겠냐라는 거죠. 미국 주식 제가 1,500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삽니다. 미국 주식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뭐 1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그 파란불 뜬 종목 있으면 조금씩 삽니다.
연기금도 지수 가면 17.4% 채우는 거 맞는데 그때 봤을 때 1900일 때는 여력이 꽤 있었습니다. 2000은 넘어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연기금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되겠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때 언론 기사를 냈기 때문에 약간 겁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겁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당장 안 사더라도 달러가 환율이 한 1150원 뭐 이렇게 50원 정도 됐을 때 환전해놓고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환전을 일단 저도 환전해놓은 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주식은 지지부진한데 환율이 뭐 1250원 최근처럼 막 오른다. 그러면 환전만 해도 사실은 환율로도 몇 프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환율이 그때 막 1400포인트 막 이렇게 갔을 때 환율이 1300원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금융위기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첫날은 좀 올랐지만 최근 이틀은 미국 시장의 하락 추세였고, 그 이유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있고요. 코스피는 사실 모르죠.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에 미국 선물 오르면 그냥 보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김나이수가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현재 트럼프가 처한 정치 상황상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까 제가 얼굴 공개해드렸었는데 늦게 오셨구나. 쿨정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500분 계셔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게 지금 새로운 이슈가 다시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보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게 2분기 내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경제 지표는 계속 이제 어쨌든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왔다. 그래서 당장은 하락하지 않더라도 설사 조정은 반드시 온다. 보시면은 코스피 최근 보시면은 진짜 V자 반등이네. 완전 V자. 제대로 V자 반등이네요. 예. 진짜 이 V자 반등을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V자 반등이고, 근데 기존에 보시면은 그냥 뭐 굳이 제가 전에 했던 2008년 뭐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아도 월봉으로 봐야 되나? 아이고. 이게 사실은 상승을 하면 하락이 있거든요. 항상 상승 추세여서도 하락은 항상 나오거든요. 진짜 완전 V자는 다시 보니까 무섭네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V자가 왔는데 그 당연히 조정은 오겠다. 근데 그럼에도 주가는 예측 불가능하기에 일부 물량은 개별 주식과 현금을 보유한다. 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원칙, 제가 사실은 요즘 뭐 투자 원칙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니 지금 곧버스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해봤자 사실은 와닿지 않고 악플만 달릴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곧버스 산 거는 사실은 지금 그 제 투자 원칙을 어겨서 뇌동매매로 너무 그때 한 번에 거의 3,800만 원인가? 한 번에 너무 비중을 높게 둬가지고 그 거의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투자 원칙 진짜 깨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곧버스에 그렇게 들어간 애가 투자 원칙 두는 그 얘기하면은 또 악플만 달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그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려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일단 배당을 뭐 아예 안 주는 그런 이제 코스닥에 좀 수익 안 나는 적자 회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잘 투자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배당을 주는데 그런 데 위주로 일단 투자를 한다라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 곧버스도 제가 아까 친구 얘기했는데 500만 원으로 분할 매수 조금씩 한 친구는 지금 벌써 평단이 6,000원 후반? 중후반? 그 정도 돼가지고 다음 주에 잘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500만 원에서 계속 그 1600부터 물 타가지고 온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그 원칙을 이번에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못 지킨 것 같고, 이제는 좀 그걸 지켜서 좀 하는 모습을 곧버스 팔고 나면, 곧버스 팔고 수익 실현하는 걸 제가 이제 꼭 보여드리고 싶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좀 말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곧버스 물려 있는데 뭐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도해라 막 이런 얘기 하면 사실은 좀 와닿지 않을 테니까, 예,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행복회로 계속 가동하고 있고, 유튜브 시작하니까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요거 4월 30일에 그 방송했던 건데요. 제가 그 모범 답안은 아닌데 그냥 제가 물려 있는 상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인버스트엑스 7,876원, 그러니까 한 79층 정도 됩니다. 현재가가 6,575원이고, 그 변동률이 마이너스 16.5%, 그래서 지금 손실 보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가가 코스피가 1947.56인데 평단이 1755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1755까지 한 10% 떨어져야 10% 떨어져야 이제 현재가 6,500원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서 제 평단을 넘어주겠다라고 일단은 상황이 파악이 되고요. 지금 과연 1755까지 올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죠. 지금 국내 계좌가 제 인버스트엑스에 6천 있고요. 삼성 SDS 500, 강원랜드 500, 미국 계좌 1500, 달러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 이제 1900에서 2000 사이로 횡보를 한다. 이제 가운데 보시면 횡보를 한다. 이러면은 인버스트엑스로 6200원에서 6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냥 관망하려고 합니다. 관망하려고 하고, 만약에 코스피가 2000을 넘어준다. 2000을 넘어주면 이게 5000원대까지도 오는 거거든요. 곧버스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삼성 SDS랑 강원랜드가 수익권이면 그 두 개 팔면 한 1000만 원 이상 될 테니까 일단 1000만 원 정도 먼저 2000 가면 물 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하루만은 힘들어도 하루 이틀 뭐 3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해서 1900 이하로 간다 라고 하면은 한 7000원대 됐을 때 제가 6800원에 샀던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냐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매도를 해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당장 이제 5월에 올 수도 있는데, 뭐 5월 말에 올 수 있는 것, 말에 올 수도 있고 6월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쭉 1755까지 빠져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 댓글 왜 채팅방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게 제가 무슨 이게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네요. 예, 요건 제가 숨기겠습니다. 예. 아유, 이슈님 감사합니다. 예. 주식은 사실은 전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전문가가 주식 예측이 아니라 그냥 있어빌리티하게 그냥 좀 전문 용어 쓰면서 경제 용어 쓰면서 뭐 인플레이션이니 디플레이션이니 이렇게 용어 쓰면서 하는 그거지. 사실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정 온다고 1850대부터 조정 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사실은 10명이 그냥 찍어도 5명은 맞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문가,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뭐 절대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상황을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그냥 설명할 수 있냐, 그냥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예. 1800부터 조정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죠. 그러더니 이제 와서 지금 뭐 대세 상승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다들 진짜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인버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각자 상황에 맞추셔가지고 맞게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통화는 아직 제가 통화할 정도로 예, 실력이 있지 않아서요. 예. 증권사에서 1750에서 1900. 500명이 넘었네요. 전 사실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와, 그래도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어, 일단 월요일 또 하루 열리고 또 화요일에 또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일단 월요일에 일단은 김영희 교수님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김영희 교수님 혹시 서강대인가? 거기 교수님 아니신가요? 김영희 교수님 서강대인가 그쪽 교수님 맞나? 아, 제가 처음으로 이거 슈퍼챗 받았는데, 매콤한 꽃갈콘님, 예, 감사합니다. 버스 출발해야죠. 네, 버스 출발해서 매콤한 꽃갈콘님 단가가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매국노라는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제학 교수님, 네. 영기군, 네, 버스가 출발을 해야죠. 와, 지금 500명이 넘어가지고 너무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500명이나 오실 줄 제가 몰랐는데, 제 구독자가 지금 2,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나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매국노,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사란 얘기인 건지 약간 조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좀 자제해야겠죠. 우리가 인버스를 샀다고 해서 막 뭐 망해라 이러고 다니면은 좀 그렇겠지만, 지금 시장이
좀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강남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게 적정가를 찾아가지 않나 싶고요. 그럴 거면은 이제 선물 거래 이런 것도 다 막아야죠. 선물 거래 이런 것도 다 막고 다 못하게 해야죠. 하게 해놓고서 그거 사면은 매국노다. 그러면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죠. 옵션 이런 것도 다 없애야죠. 종목 그 김진무님 말처럼 종목도 조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도 좀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두 종목 있는데 그때 카카오 팔고 전 사실 인버스가 다시 오르면 카카오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버스에 물 탄 것까지 지금 물려버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하락을 좀 인간적으로 한 1900 정도는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1800대로 다시 구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그 악플에 약간 선풀을 많이 달았거든요. 제가 SNS 같은 걸 안 합니다. SNS 안 하고 지금 이제 유튜브 처음 하면서 그런 댓글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악플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민망해 하실 줄 알고 민망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네. 19399 1939991 194592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거 저희 딸 내일 과자 사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선풀을 달아도 저는 민망해 하시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계속 와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SNS를 좀 안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언제 또 할지 이게 나름 제 처음이라 그런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좀 준비하는데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방송은 뭐 하더라도 그 주말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말밖에 못 할 것 같고 193991님 또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 웹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저도 이제 그냥 차트 요 추세만 보려고 이제 차트를 보긴 하는데 요거 이제 차트 갖고 저는 이거 주가 예측 못 한다고 보거든요. 요거 차트 그 뒤에 거 자르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거 차트 갖고 어떻게 맞춥니까? 예. 근데 이제 할 수는 있죠. 뭐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요거 갖고 저도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자꾸 이렇게 막 하면서 뭐 몇십 일선 해서 뭐 지금 뭐 지지하고 있고 5일선 위에 올라와 있어서 뭐 60일선도 뚫었고 해서 뭐 상방이 뭐 어디까지 열려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실 저는 크게 의미 있나 싶습니다. 사실은 참고만 하고 네 합니다. 와 근데 이거 V자 반등 진짜 무섭긴 하네요. V자 다시 한번 볼까요? V자 진짜 너무 날카롭게 올라갔네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좀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올 때다. 그죠? 정유사주도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겠죠. 나중에 실적이 회복할 테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더 기다렸다가 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갑자기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 이런 데들 좀
그 석유화학 쪽 유가 떨어져가지고 그 원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는 자유인 코나님 말씀처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호 타이어 말고 금호 석유? 네. 네. 아시아나 무섭죠. 네. 아시아나를 정부에서 이제 살려주는 바람에 좀 그 살려줘. 근데 이게 뭐 살려주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그 1조 7천억인가? 그 줬는데 그게 금방 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월 몇천억씩 고정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아시아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CEO 한마디 말에 그렇게 10% 가까이 빠지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CEO가 주가 비싸다. 그죠? 현대차도 뭐 수출이 많이 줄었다던데 이제 2분 그 5월달 수출 실적 6월에 나오는 거 봐야 얼마나 이게 지금 타격이 큰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 점점 줄어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 정도로 예, 오늘은 처음 방송이었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조금 그 이거 방송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좀 익숙치가 않았는데 조금 그래도 다 그 별 말씀 없이 다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요거 방